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장윤선입니다. 여러분, 군불침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침대는 난방 기능이 있는 침대인데요. 전기장판이나 돌판을 이용한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잠자리가 정말 훈훈하겠죠?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잠자리에 들면 그 따뜻함이 마치 사람의 체온으로 데운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열선을 사용하지 않으니 당연히 화상이나 전자파 걱정도 없고요. 침대 내부 습도가 낮아서 진먼지 진드기 등도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정말 유용하고요. 여름에도 매트리스를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기요금도 정말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에서 찾기 힘든 기분 좋은 따뜻함. 차원이 다른 따뜻함을 원하신다면 02-2245-3531, 02-2245-3531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자세한 사항은 포털 사이트에서 군불 침대를 검색해보세요. 팟짱 듣고 전화하셨다고 하면 구매하실 때에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컷오프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컷오프 대상자 5명에 대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정청래 의원의 명단이 껴 있었는데요. 정청래 의원 지역구를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정말 인터넷 온라인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항의 내용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더불어민주당 비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항의하는 내용 때문에 더민주의 홈페이지가 마비된 상태까지 벌어졌었고요. 많은 분들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다시 바로잡지 않으면은 투표 안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목소리를 계속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더민주의 당사입니다. 보면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데요. 그 앞에서 지금 시민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걸로 제가 아까 봤었는데요. 모여서 기자회견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컷오프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그리고 재심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려고 합니다. 이쪽으로 와보시죠. 네, 당사 앞에 지금 경찰 병력들이 서 있고요. 그 앞에 피켓을 들고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행사, 오늘 이 기자회견은 바로 정봉주 전 의원의 트윗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이 긴급 트윗을 날리면서 오늘 5시에 민주당사 앞에서 모이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들어갔는데, 어떤 내용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지 먼저 기자회견 내용부터 보시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고 또 현실 정치에 서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는 멸실 공천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정치하는 사람 정청래를 본자리로 돌려놓으십시오. 절대 지금과 같은 행동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하면 지금 갑자기들 모이셨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싶은 말들은 진짜 가슴속에 참 많아요. 근데 무슨 말을 할까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면 더 이상 정청래 의원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분들은 마음껏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계속 했는데, 참고로 전 그렇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는 마포에서 태어났어요. 학교는 다 서울에서 다녔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야권 지지자가 자기네들을 지지한다고 하는 건 오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요즘 계속 2번을 다 밀고 다니는데 지금까지 2번이 좋아서 찍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적으로 새누리가 싫어서 찍었었지. 근데 지금 와서는 새누리 아니면 자기네뿐이 안 찍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갖고요. 그게 참 답답합니다. 저 주위에서 오늘 그런 얘기 무지하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딴 소위 진보 정당을 찍어줬는데 이제 다 못하겠다. 지금 말리고는 있는 입장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근데 언제까지 말려야 될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해야 될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보고요. 제가 말씀을 많이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오늘 손발이 떨려갖고 저도 말을 제대로 못하게 가고 그래갖고 혹시 말씀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아무나 나와서 좀 말씀 좀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전부 이쪽으로 계시면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거 무선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20년 동안 지지해왔고 1월 달에 새로 당원 가입한 당원입니다.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조직이 어떻게 되든 자기 살 길만 찾고 조직을 망가뜨린 다음에 마치 피해자인 척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한 명씩은 꼭 있습니다. 어제 박영선 의원 트윗을 보니까 지금 구글의 알파고하고 이세돌 기사하고 어떻게 싸우는지만 이제 관심을 이렇게 이제 트위터에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러고서 어제 지금 정청래 의원이 이런 식으로 조중동 종편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지금 당에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런 지경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철희 의원하고 나눈 얘기를 들어보면은 민주당 당원들 SNS에서 그러는 거 다 무시해라. 금방 또 잊어버린다.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다. 박영선 비대위원의 녹취가 오늘 공개되었습니다.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금 당 지지율이 20% 많이 나와봤자 30%도 안 나오는데 정청래 의원이 이때까지 마포에서 50%, 60%에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지지율이 민주당 박영서 의원 예전에 안철수 대표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나온 지지라고 보십니까? 친노를 없애야 민주당이 재집권을 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이때까지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고 안철수나 김한길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살이 나기 직전에 지금 기사회생이 와서 이렇게 왔습니다. 석 달 전에 6달 전에 그 당이 어떤 모습이었고 문재인 대표를 어떻게 망가뜨리려 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똑똑히 다 국민들은 묵도하고 있었는데 지금 박영선 의원이라는 사람들은 박영선 의원의 트윗은 그런 이세돌이 중요합니까? 정청래 의원이 탈락하고 거기에 또 공천을 새로운 사람에 주고 새누리당이 180석, 200석 영구집권을 하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한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한 달 뒤에 1년 뒤에 어떤 사태가 올지 똑바로 직시하시고요. 당원들이 그냥 더불어민주당 행사하면은 요즘 행사 굉장히 많습니다. 행사하면은 와서 뒤에서 박수나 쳐주고 춤이나 춰주고 옷이나 팔아주고 그러려고 더불어민주당 가입한 줄 아십니까? 똑똑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는 정말 잘못된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정치할 수 있는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을 자르고 그들은 김한길, 박지원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을 나갔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지지도가 더 올랐습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파악을 못합니까? 똑바로 눈 뜨고 살펴보십시오. 김종인 비대위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노무현을 사랑하고 또 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친노라는 말에 친노, 배당 그따위 말에 아주 이골이 납니다. 국민들은 친노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친노를 사랑한다. 친노이기 때문에 그 당을 지지하는 겁니다. 똑바로 하세요. 저희들은 절대 불량한 정치인을 원치 않습니다. 불량한 정치인들, 박지원 같은 사람 받아들이지 마세요. 똑바로 누구한테든지 정정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정청래 같은 사람을 원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저와 아마 같은 심정으로 왔을 겁니다. 저는 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한테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1차 컷오프 때는 제가 실망감이 있었습니다만 김현 의원 때문에 실망을 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한테 그렇게 헌신적으로 했던 의원도 몇 안 되는 의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갖다 그 언론 매체에서 쓰레기 언론 매체에서 마녀 사냥을 해가지고 대리운전 기사 폭행 사건으로 그 마녀 사냥을 해서 1차 컷오프 때 김원 의원이 컷오프를 당한 거에 실망이 컸었는데요. 정말 실망이 이제 큰 것은 이번 2차 컷오프 때입니다. 왜 막말입니까? 틀린 소리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맞는 소리 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 주성룡이 같이 그렇게 왔다 갔다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한테 나가려면 나가라. 그것이 왜 막말입니까? 그리고 강동원 의원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했고 장하나 의원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했고 왜 그런 할 말 하는 사람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갖다 왜 해당 행위자로 갖다 찍혀가지고 왜 그렇게 컷오프해서 컷을 당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은수미 의원이 어느 팟캐스트에 나와서 어느 정치인이 그랬답니다. 바른 소리를 할래 공천을 받을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 했답니다. 바른 소리를 하면은 맞는 소리를 하면은 공천을 못 받는 이런 현실이 정치 현실입니다. 이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그 공천 심사위원들에게 정말로 그분들은 갖다가 저희들은 여기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입니다. 전 당원입니다. 이 주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것은 갖다가 당에서도 입장 표명을 갖다가 명확하게 해주셔가지고 분노한 저희 주인들의 마음을 갖다가 달랠 수 있게끔 입장 표명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2차 컷오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처리를 하시고 뭔가 한 번 더 재고를 해서 다시 우리들의 마음을 민심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컷오프로 인해서 집토끼들이 수만 마리가 나가버리고 그까짓 몇천 명 저쪽 중도파의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몇천 명 플러스가 된다 해서 그게 과연 계산학적으로 플러스가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마 지금 저뿐만이 아니고 제 주변에서도 이번 이런
폐당적인 이런 컷오프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 안 하고 투표 안 해버리겠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태반입니다. 저도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이 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좌우잔 이 추운 날씨에 울분을 토하러 나오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람의 전병원 지역구에서 온 당원입니다. 저는 어느 한 국회의원을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정당이 일방적으로 결별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나도 쿨하게 결별을 하려고 왔는데 이 비겁한 정당은 탈당계 주차도 받아주지 않고 대표 전화도 하루 종일 오후 내내 받지 않고 또한 홈페이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접속을 했는지 트래픽이 걸려갖고 링크가 걸리지 않고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당에서 일반 시민들과 당원들한테 어떠한 해명도 없는 이런 비겁한 정당을 보고 깊은 자괴감과 내가 여태까지 사랑하던 이 정당은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이 정당은 왜 항상 일반 시민들과 당원들, 지지자들과는 괴리되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지 실망감을 금할 수 없으며 우리가 당으로 들어가서 항의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추운데 여기 있지 말고 당으로 들어가서 항의합시다. 김종현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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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현 물러가라!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팥장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저는 당원 된 지는 얼마 안 되는데요. 저 멀리 남양주에서 아침에 기사 보고 너무 열받았는데 정몽주 의원이 5시에 모인다 얘기 듣고 왔거든요. 저는 진짜 일반적인 진짜 평범한 아줌마예요. 근데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아침부터. 그래가지고 지역구 예비 후보자 분한테도 막 전화했어요. 당신 올라가갖고 제대로 저는 아까 어떤 분은 전체적인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청래 의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좋아해서. 근데 그래서 제자리 갖다 놓지 않으면 정청래 의원 제자리 안 갖다 놓으면 당신 안 찍을 거라고 나를 비롯해서 우리 가족 친구에서 한 20명이 되는데 다 안 찍고 정의당 찍을 거라고 그렇게 막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전화가 되고 그랬더니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그 받는 분이.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신동욱이라는 사람 있죠. 공화당 총재인가요? 맞죠? 네. 맞죠? 그 사람이 기가 막혀 안 돼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와 좀 대박이다. 진짜 민주당 정청래 너 거기 있지 말고 우리 당 와라. 그랬다면서요? 그게 진짠가요? 그러면서 정청래는 저렇게 된 거 보니까 새누리당이 20석 더 확보하고 민주당은 20석 잃어버렸다고. 신동훈이라는 사람이 까놓고 말하면 우리 적 아닙니까? 상대편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는 그래도 적장이지만 정청래 인정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몸싸움이 좀 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들어가 보려고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갑시다, 여러분. 저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들어가고 싶으면 굴뚝 같아요.
우리가 뭐 여기 뭐 부시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얘기하러 온 거지. 근데 보니까 아까 내가 여기 도착할 때 딱 보니까 용역들이 약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했어요. 아, 이거 미친놈들 아닌가? 미친놈들 아닐까? 우리가 여기 그럼 무슨 소통 박근혜만 소통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소통을 안 한다고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를 테러리스트 취급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모인 이유는 오늘 아침에 이 황당한 일을 겪고 정봉주 전 의원이 그 뭐 저 사람 이번에 저 필리버스터 하면서 전부 고생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필리버스터는 뭐냐? 국회에서는 그 의제만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의제 필요 없이 자기가 하고 싶으면 일단 다 해봅시다. 해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을 할 거는 좀 더 차후하고 일단 말씀하실 건 참 많잖아요. 나 정청래가 이래서 좋다.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그래도 이게 아니었는데 왜 내가 왜 내 표를 갖다 민주당에다 투표해야 되는데 새누리가 싫어서 그래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가나. 바라는 점도 많고 모든 사람이 다 바라는 점도 참 많다고 생각하니까 좀 말씀하실 걸 좀 마음껏 말씀하시고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좀 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청년입니다. 저 민주당원이 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지난 대선 때 여기 민주당에서 국민 그게 있어가지고 참여를 하면서 대선 활동을 좀 도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짓거리랑 똑같아요. 소통이 안 돼. 국민들 와가지고 일하라고 해놓고서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주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다 모르는 거야. 그냥 모여가지고 멀뚱멀뚱 있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부천에 사는데 부천에 그때 문재인 대표님께서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다 무대도 차리고 국민들은 막 피켓 들고 막 환호하고 있는데 그 당의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이라는 인간은 안 나왔어요. 지금 그 인간이 그 여성 국회의원인데 그 사람이 지금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 진짜 모르겠는데 저희 부천 거기는 그 사람이 다 떨어진다. 세상에 예전에 누구야? 김문수 가방 못지하던 누구죠? 혹시 아시나요? 그 사람이 지금 새누리당에 공천을 받으려고 하고 다 민주당을 찍었던 저희 부모님조차도 그 인간을 뽑을 거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은 저는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몇 년을 살면서. 지금 이 짓거리가 우리 옛날에 촛불 소고기 집회 때 그거랑 이명박이 한 짓이랑 뭐가 다른가요 이게? 제가 경기도당에 오늘 여기 전화가 하나도 똑같다. 박근혜, 이명박 똑같다. 제가 아침에 그거 보자마자 바로 전화를 계속했는데 60번을 전화를 해도 안 받아. 더 어처구니 없는 거는 신호가 간 다음에 끊어버리는 거야. 아니 전화를 딸깍 받았으면은 여보세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찾다 못해서 경기도당에 또 전화를 했어요. 경기도당은 전화를 받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항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항의 전화가 많이 오니까 탈당계 팩스로 보내주세요. 진짜 이랬어요. 제가 녹음까지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직접 내겠다 하고 여기 중앙당에 온 거예요. 잠깐만 저기 아까 MBN 있지 않았나? MBN 있죠? MBN은 좀 꺼져줄래요? 에? MBN 꺼져라! MBN 꺼져라! 빨리 꺼져! 우리 초상권 다 있잖아! MBN 꺼져라! 아니 우리가 종편을 그냥 막무가내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 이상한 방송을 하니까 싫어하는 거지. JTBC 얼마나 우리가 좋아해요. 에? 지금 아무튼 탈당계를 내려고 여기까지 왔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찰이 나를 잡는 거야. 경찰인지 용역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또 와가지고 한 다음에 올라가도 똑같다는 거예요. 올라가도 당 앞에 경찰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야. 아니 님이 내가 당원인데 당원이 당사에 가가지고 탈당계 내겠다는데 탈당계도 못 내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지금 기본적인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이쪽은 기본적인 소통을 못하니까 박영선이라는 사람은 여기 뭐 SNS 떠드는 거 인터넷 떠드는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이딴 얘기는 하고 있고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많이 모이셨죠? 다 열받으셨죠? 자 박영선이 오늘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 절대 안 나타나. 근데 그 사람은 제가 구로 그쪽에서 일하는데 구로랑 신도림에 나타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자기 지역구니까. 자 신도림에 일요일날 나타날 거예요. 계란 하나씩 들고 갑시다.
예? 가가지고 박영사한테 항의 확실히 하면서 질문을 확실하게 합시다. 지금 이 당은 소통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당이고 그러면은 지난 대선 때처럼 소통을 못해서 똑같이 질 거예요. 그거를 몰라요. 자, 그걸 알 수 있게 우리 확실하게 소리를 지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 못하시는 와중에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수사 김관홍입니다. 세월호 잠수사 김관홍입니다. 정청래 의원님 아니셨으면 저희 억울함, 재판, 고통을 어느 의원들조차 쳐다보지 않을 때 의원님만을 저희를 손을 잡아주셨는데 이 얼투당투하는 상황,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이 더민주당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월호 사건 또는 이 국민의 아픔이 있을 때 진정 국민을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의원 자체를 컷오프한다는 이 현실 자체가 말이 됩니까? 이거는 이정인이든 어떤 타 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의원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민주주의고 어떤 그 새누리당과 다를 게 없는 더불어 더러워지는 정당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도 정당 당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꼴을 보려고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다운 야당이 되려면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을 이런 식으로 몰아낸다는 건 어떤 권력의 남용이고 왜 바른 말, 바른 행동하시는 분 그분처럼 정당하게 움직이신 분이 단 한 분만 더 계셔도 이런 꼴 안 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권력을 남용한다는 건 국민을 원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권력 야당 의원들 이따위로 가서 국민의 지지 못 받습니다. 행동하시는 의원들 이런 식으로 몰아내면 안 됩니다. 좀 더 생각하고 알립시다. 이상입니다. 저 오늘 이 모임을 그냥 계획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발적으로 하신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의 그 트윗이나 페이스북을 보시고 많이들 오셨는데요. 저희 이제 다음에 보면 다음 카페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이라는 팬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팬카페 카페직이신 분이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팬카페 예, 반갑습니다.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카페직이 맡고 있는 닉네임 막걸리 아저씨라는 닉네임을 쓰는 서gen호라고 합니다. 예. 갑작스러운 제안에 예상 못한 많은 분들이 몰려오자 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오실까 싶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온 이유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정청래 의원의 열혈팬이라 그 팬심으로 저 정청래 의원이 공천을 못 받았다는 거에 안타까워서 온 것만은 절대 아니다. 예. 왜 정청래 의원이 공천에 탈락됐다, 공천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확 열이 받으면서 이게 뭐지?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정청래 1인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정청래 의원이라는 사람으로 대표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 야당이 야당다운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새누리당과 당당하게 싸워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가 정청래 전 의원에게 모여져 있었었는데 그런 사람을 보수 언론에서 저 사람 막말하는 사람이다 막 휘둘러대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청래 의원만 공천을 안 받으면 우리가 새누리당 더 찍어줄 사람들 더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휘둘려서 정무적인 판단으로 참 안타깝게도 보수 언론의 휘둘림에 휘말려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네. 조중동만 보는 박영선은 각성하고 물러나라. 특정한 의원이나 지금 비대위에 계신 분들이나 공천심사위에 계신 분들이나 김종인 대표에게 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마음속에 다른 생각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이런 많은 시민들이 정권이 교체돼서 좀 패악한 놈들이
정권을 쥐고서 우리들을 바보 취급하고 억누르는 꼴을 그만 중단해 주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더민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민주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더민주당이 제일 큰 야당이니까 앞장서서 봐주고 응원해주고 성원해 왔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오신 이후로 지지도도 올라간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한다 하니까 우리도 참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는데요.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일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원칙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를 당에서 공천할 때는 지역구에서 잘했는지, 현역이면 원내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잘했는지 이런 것들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점수를 계속 받아오고 있던 그런 후보군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마치 조금 삐딱하게 생각한다면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볼 때에 나랑 좀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라는 사람, 저 사람들 잘라내면 우리가 좀 더 너네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쉬운 사람들을 쳐내고서 선거를 하면 이길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선거는 선명성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감동이 있어야 될 거고 투표장에 나갈 때 내가 이 투표를 함으로써 나와 내 아이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뭔가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고 벅찬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찍어줘봐야 그놈이 그놈 같은 생각이 든다면 누가 투표로 나가겠습니까? 야당이라고 다 똑같은 야당 아닌 거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권의 큰형다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정치인을 공천에 시켜서 그 사람 국회의원 만들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 다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정청래 1인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천을 할 수 있도록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주십시오. 보수 언론에서 휘두르는 대로 마구 휘둘리면서 자기 지지자들이 정말 뭘 원하는지 모르고서 엉뚱한 길로 가면서 상대편이 좋아하는, 행복해하는, 미소 짓게 만드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이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 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살을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에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민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전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순고빈의 메뉴의 컨셉은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 전골 메뉴로서 술안주로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전주님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순고빈회를 검색해 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051-555-6611 홈페이지는 www.한글로-순고빈회.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말씀 나누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옆으로 서주시면 마이크 돌려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또 5시에 모여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분들도 전화 막 돌렸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오라고 그랬더니
아직 퇴근 못해서 일 끝나는 대로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어지는 대로 계속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흥동 62번지에서 4대 100년 넘게 살아온 이 거식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산으로 제가 이사를 갔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정청래 의원 지역구 주민이었다가 이번에 저 떨어졌습니다. 억울해요. 근데 일하다가 아침에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열받아서 KTX 타고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청래 의원은요 마포구에 온 지 20년 정도 됐고요. 서강대학교 나왔습니다. 네, 차가 나오고 있네요. 제가 왜 발언하면 꼭 이런 일이 생기는지. 잠시 길을 비켜주세요. 제가 본 정청래라고 하는 사람 65년생인데요. 이래 봬도 저보다 2살 어립니다. 30대로 보이죠? 그렇네요 라고 옆에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 눈이 좀 안 좋으신 듯.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20일 단식하는 동안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부정선거, 부정개표 인정하느냐. 많이 쳐다보다가 한쪽 눈만 이렇게 감더라고요.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정개표에 대한 자료를 약 200페이지 정도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김종인에게 묻겠습니다. 세월호에서 목숨 걸고 단식할 때 너 나와 봤어? 문재인도 단식할 때 박영선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합의하자. 이번에도 똑같이 말할 겁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너 그만둬라. 여러분 가능합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엊그저께 정청래가 뭐라 그랬습니까? 새누리가 아니요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공작 새누리당이라고 말합니다. 새 비리당이라고 말하는데요. 새누리가 마포에 전략 공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정청래 뭐라 그랬습니까? 김무성이 와라! 안철수도 쌍으로 와라! 싹 보내줄게! 정도에 은퇴시켜줄게! 우리 이런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의 국회의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박수 부탁드리는 거는 이런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는 그 응원의 박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집회했다고 나를 고소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구호해 줍시다. 김종인은 사퇴하라! 김종인은 사퇴하라! 제가 목이 아프니까요 여러분 뒷마디를 3번씩 해주세요. 김종인은 사퇴하라! 김종인은 사퇴하라! 박영선은 은퇴하라! 박영선은 은퇴하라! 정청래는 국회의원이다! 다시 하겠습니다. 정청래를 살려내라! 정청래를 살려내라! 정청래를 살려내라! 저는 민주당원이 아니지만 마포구에서 100년 넘게 단 한 번도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쓰레기들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또 KTX 타고 가려면 먼 길이지만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자리 뜨지 마시고 끝까지 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정말 김무성이 안철수 박살내겠다고 하는 야성 있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더욱 힘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더민주 당사 앞에 시민들의 기자회견 필리버스터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서서 필리버스터를 보고 있습니다. 구호를 같이 외치면서 정청래 더민주 의원의 컷오프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분노하시고 그리고 당 지도부의 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 물러가라, 박영선 의원 물러가라 이런 구호 소리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앞에서 피켓 시위 그리고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 필리버스터에 참여하시고 있는 분들, 그중에 시민분들 좀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지금 경찰들은 계속해서 당사 앞에 서서 당원들의 그리고 시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을 잠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인데요. 네. 지금 이렇게 당 대표 정청래를 살려내라라는 피켓을 들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더민주 당사 앞에 어떤 심정을 좀 오셨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에 깜짝 놀랐고요. 네. 거기에서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그분이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마포에 거주하세요? 네. 네. 그런데 저한테는 이게 참 많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저도 일을 멈추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날씨가 정말 추워서 겨울 날씨인데도 막 달려오셨어요. 아니 정청래 의원 그 지역구 활동하실 때 좀 어땠는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셨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대중적으로 비치는 이미지하고 똑같이요. 네. 그쪽에서도 거침없이 일을 많이 하셨어요. 큰 일들을 크고 작은 일들 세세하게 배려해서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정청래 의원을 원합니다. 그래요. 아니 지금 오늘 그 컷오프 결과를 보니까 그 정청래 의원의 그 발언, 뭐 공갈 발언 이런 걸 문제 삼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지도부의 결정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을 대표해서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문제를 삼는다는 거 도저히 저희로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이 될 수도 없고 네. 그러면 과연 누가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정말 누구에게 눈물을 짜야 되고 누구한테 빌어야 한다면 국회의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옳은 소리를 한 사람을 공천에 탈락시킨다는 건 당 쪽에서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살고 계신 분을 만나서 잠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시민분들을 좀 더 만나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피켓을 들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냥 서서 이 필리버스터를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피켓이 있는데요. 참 진정인 정청래 구제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한 남성분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심각한 표정으로 굳은 표정으로 이 필리버스터를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지금 필리버스터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시민분의 내용도 그렇고 이 지도부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당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옳은 말을 했는데 왜 정청래 의원을 컷오프 시키냐 이런 주장인데요. 시청자분들도 많이 수긍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왜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의아해하고 답답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는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요. 오늘 정청래 의원을 저희 오마이TV에서 만나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지금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심사숙고 중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들도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잠실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지방에서 오신 분들, 남양주에서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정청래 의원을 구제하기 위해서
컷오프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신데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 철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희 오마이 TV에서도 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이 상황 계속해서 생중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저도 지금 말을 하면서 입이 계속 어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이 겨울바람 앞에서 말을 끊지 않고 필리버스터, 본회의장에서도 봤던 그런 필리버스터가 이 당사 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현장, 필리버스터 현장 다시 화면을 넘기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동생들, 그죠? 이 동생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추위에 떨며 서 있어야 될까요? 그죠? 저는 제 소개를 좀 안 들은 것 같은데,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당을 믿고 한결같이 매달 돈을 내왔던 당원입니다. 잘 안 들리십니까? 너무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서. 왜 참을 수가 없느냐? 지금 더민주당이, 그죠? 더불어민주당이 손혜원 위원장, 김종인 대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잘 차려진 밥상을 하나씩 만들고 있었어요. 그죠?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표창원이 먹어봐라. 예?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차려놓고 우리가 숟가락을 딱 들으려고 하는데 오늘 숟가락을 여지없이 던져버렸어요. 먹지 말라는 뜻이죠. 참을 수가 없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고요. 숟가락 들고 떠먹을 자세를 하고 있는 우리 당원들에게 와서 어떻게 했나요? 뺨짝으로 때린 거예요. 저는 이걸 참을 수가 없어 왔습니다. 저 지금 분당에서 왔어요. 2시간 걸려갖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지역구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당원들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 왜 당사 앞에 와서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냐고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당원들을 이렇게 한지로 물어뜯습니까? 예? 제가 뉴스를 봤어요. 연합뉴스. 공포의 외인구단이랍니다. 지금 공심이들을, 공포의 외인구단들이 와갖고 야구 보고 있고 지금 딱 나설 당원들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주전 4번 타자 빼버린 거예요. 정청래가 4번 타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 정당인들,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바쁜 서민들을 대신해서 자신들이 발벗고 나서서 공복이라고 엎드려서 표 달라고 한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 파란 지붕 아래 가서 열심히 일해보겠다. 그래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느냐고요. 표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막상 숟가락 들고 떠먹으려 하니까 숟가락을 뺏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공포의 외인 구단이래요. 지금 야구로 따지면요, 무사만루에 지금 역전패하고 있는데 무사만루야. 어떡해요? 누가 올라가서 지금 던질 겁니까? 박영선이 던질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영선 지금요 암호 보내가지고 상대편에게 지금 수 다 보여주고 있는 거야. 사인 다 보내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가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어요. 오늘 몇 시간 동안 여기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왔어요. 참을 수가 없어서. 필리버스터니까 장시간 해야 돼. 정청래 의원 솔직히 말해서 경박해요. 저도 알아요. 경박해요. 그렇지만 이 선수만큼 볼을 잘 치는 선수가 어디 있었어요 그동안? 정청래 의원만큼 골을 넣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이런 선수를 빼고 지금 게임을 하자겠다고? 미친 짓이 미친 짓.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팀을 말아먹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팬 입장으로서 제가 이런 걸 보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나? 허탈감, 밀려오는 허탈감. 요거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죠? 저 이 시간에 솔직히 지금 얘기해서 TV 보면서 따뜻하게 있고 싶어요. 국민들 편하게 해줘야 돼. 당원들 편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요? 왜 공포의 외인 구단이 와서 주전을 지 마음대로 교체하고 감독이라는 사람자가 와서 왜 마음대로 팬들이 원치도 않는 플레이를 지금 합니까?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셨잖아요. 벽을 보고도 욕을 해라.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셨죠. 저 그런 심정으로 왔어요 지금. 이 와중에도 이거를 중계해주는 TV, 제가 오면서 팩트 TV를 온라인으로 계속 보고 왔어요. 하시는 말씀도 들었고 했는데 중원 부원이 되지 않으려고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팩트 TV, 오마이뉴스 이외에는 지금 어느 누구도 이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언론은 없어요. KBS 있나요? KBS, MBC, SBS, JTBC 어디 있어요? 왔다 갔어? 뭘 보여준 거예요? 이분들이 아니고는 우리 당원들의 지금 마음을 전달할 길도 없어요. 지금 박영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도 저는 박영선 이해를 해보려고 지금 굉장히 무던히 애를 쓰고 있어요. 사실은 MBC 기자 출신이라 갖고 거대 미디어 외에는 SNS를 졸로 보는 건가? 팩트TV를 졸로 보는 건지 오마이뉴스를 졸로 보는 건지 SNS, 트위터, 페이스북을 졸로 보고 있지 않고서는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옮기기가 참 아깝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정봉주 의원이 지금 해외에 계시네. 이렇게 모아놓고 미권수 회장님 여기 있고 참 뭐 답답한 마음에 저도 나왔는데요.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나라도 왜 열린 우리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당을 지지해왔던 저로서 제 고향이 경상남도 통영이에요. 통영은요 1번만 내면 무조건 당선이에요. 지겹죠. 그런 부모님에게 제가 어떻게든 꼬드겨서 이번에는 1번은 어차피 그 동네는 더불어민주당이 출마한 사람이 없어. 안타깝게도 없어요. 정의당도 없어. 안타까워서 그러면 의원 선거, 그죠? 지역구 의원 선거는 엄마 아버지 마음대로 하셔. 근데 두 번째 거 하는 거는 제발 2번 좀 이랬거든요. 오늘 저는 그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긴장하셔야 되는 분들이 누구냐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청하신 분들 오줌 지리고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나와서 여기 있어야 돼 지금. 그지 않아요? 비례대표 신청하신 분들이 정청래 한 명 날리면 그분들은 몇 명이 떨어질까요? 저는 그래서 마음에 이제 정당 투표는 그냥 4번 찍으려고 4번 찍으려고. 안 그래? 아니 우리에게 숟가락 뺏었으면 그 숟가락 내가 찾아가야지 다시 어디 줄 대로. 그지 않아요? 아니 이 엄동설안에 지금 꽃샘추위 불어갖고 이 동생들 이렇게 벌 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 쳐들어가. 역자하지 마. 안 쳐들어가. 왜? 쳐들어가 본다고 바뀔 게 있겠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4월 13일 가갖고 의사표시를 할 겁니다. 저는 이 의사를 계속해서 4월 13일까지 트윗, 페이스북, 카톡 다 올릴 거예요. 왜?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은 무서운 줄 모르는 당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당원 무서워하지 않는 당은 필요가 없습니다. 당원을 무서워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무서워하시겠습니까? 당원조차 무시하는 당, 국민을 우습게 할 게 뻔합니다. 제가 세월호 사건 말아먹은 거 이렇게 저렇게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필리버스터 말아먹으려고 한 거 어떻게 저렇게 이해해 보려고 그랬어요. 오늘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은 이 사건은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아요. 뭘로 할 수 있나요? 오늘 당에서 우리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뭔가를 내놓은 게 있나요? 없습니다. 손혜원 위원장님은 페이스북에 잠깐 올렸더구만요. 뭐라고? 남편이 그분들이 찍을까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찍을 사람이었다면 그 전에 찍었겠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20몇 프로 나오는 지지도 내일부터 아마 내리막길을 달릴 겁니다. 정청래 의원을 구제해내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그동안 어느 정치인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외쳐주고 트위터에 손가락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치인은요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그게 미덕이자 의무예요. 그런데 당원들 마음도 이해 못하고 민의를 대표하는 개뿔. 제가 나이가 43이에요. 올해 43이라 40이 되면 뭔가 보일 줄 알아서 세상이요. 40이 넘고도 보이지는 않아. 깜깜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아마 당원이든 당원이 아니든 정청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여기를 나와서 계속되어야 됩니다. 저는요 장갑 끼고 온 거 보이시죠?
이건 어떤 거예요, 사실은. 꺼내갖고 왔어요. 오늘 몇 시까지 있을 줄 모르고 필리버스터니까 말 그대로. 지금 우리 당원들 답답한 마음에 나오고 지금 이 퇴근길을 또 달려올까 마음에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오세요. 팩트TV를 보고 계신 당원님들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저들은 또 그러려니 할 겁니다. 또 그러려니 하는 당직자들과 의원님들 이번 4월 13일에 코피 터질 겁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반드시 이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정청래 살려내야 됩니다. 저분만큼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분이 없어요. 없지 않나요? 그게 정치인의 당연한 의무잖아요. 청래는 정치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를 한 것뿐입니다. 공갈 치지 마라. 이게 무슨 막말이에요? 막말 아니죠. 이게 막말이야? 아닙니다. 우리 형님들, 동생들, 이게 공갈이 막말이에요? 미친놈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혈압만 올라. 국민의당으로 가신 분들 중 혹은 정의당으로 가신 우리 이웃시민 정말 마음이 아파요. 왜 갔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마음이 살짝 이해가 되려고 그래. 살짝. 아니 이렇게 뒤통수를 치니까 안 가고 싶겠어요? 아니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숟가락을 뺏고 밥그릇을 쳐버리는데 미치지 않을 당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빡치게 만들어도 됩니까? 당이? 안 됩니다. 당원을 이렇게 빡치게 만들어도 됩니까? 왜? 박영선 의원님 트위터예요. 우리 방금 보여준 트위터가 박영선 의원님 트위터인데 EJ 팟캐스트 내용이 사실과 굉장히 다르답니다. 아니 뭐 지금 이게 집회가 아니니까 구호는 외치지 말래요. 우리는 당원이기 이전에 국민이고 법을 지킬 의무는 있으니까 구호는 안 지켜요. 제가 구호 들어놓은 것은 이 박영선이는 며칠 뒤에 언젠가 제가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콘서트 연대며 며칠 있다가 내일인가요? 자 여기 모이신 분들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당원의 무서움과 준언함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 트윗을 날렸어요. 내일 가갖고 마음에는 옛날에 김두한 의원이 똥물 이렇게 팍 뿌렸던 거 한번 해보려고. 진짜 해보고 싶어. 그분한테 그것도 사실 아깝긴 해요. 지금 당이 조금 한 발 앞서 가려고 하는데 누가 뒤에서 밀었어. 그래갖고 어떻게 해갖고 다시 일어섰는데 또 한 발을 디디려고 하는데 또 뒤에서 누군가 다리를 걸어. 이거 가라는 얘기인가요? 뭐 가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저는 새누리당이 굉장히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 뭐가 부러운지 얘기해 드릴까요? 얼마 전에 윤모 씨가 술 먹고 죽여버리겠다며. 그랬더니 이모 씨는 술 먹고 한 얘기니까 괜찮아. 그랬다며. 우리 당은 이 정도도 못 안아줍니까? 그 정도도 안아줄 수 있는 가슴이 안 됩니까? 정청래 한 명도 품을 수 없는 가슴으로 어떻게 국민을 당원을 안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정청래 한 명도 안을 수 없는 당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새누리는 저렇게 뻘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서로 품어주는데 왜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을 못 쫓아서 안달입니까? 왜 새누리 이중대라는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당원들을 우습게 보는 공포의 외인구단 당직자들 지도부는 각성해야 됩니다. 당원을 우습게 하는 당은 더 이상 우리의 당이 아닙니다. 이걸 프로 보여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렇게 우리가 울었는데, 그죠? 그렇게 가슴을 찢었는데 왜 지금 또 당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까? 왜 대못을 박습니까?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 정청래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당원들의 무서움을 보여줍시다! 안 나와요. 이게 팩트 TV 같은 거예요. 너 영안초등학교?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친구야. 넌 어쩜 하나도 안 늙었니? 헐, 뭐라는 거니? 매일 새벽 출근해, 야근해, 애 키우지, 살림하지, 피곤해 죽겠어. 근데 병원 가면 규칙적인 운동하고 새끼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 푹 자라나?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니?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난 마카산삼으로 해결했잖아. 마카산삼. 잉카인들이 먹던 페루 산삼과 우리나라 산삼으로 만들었대. 그래? 당장 검색해봐야겠네. 마카산삼. 아니야. 요즘 마카산삼 뜨니까 유사 제품이 많아. 영한네이처로 검색해봐.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제품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충남 서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29살 조성훈이가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쓰게 된 이유는 우선 계속 지켜보고 있으려고 했었으나 제가 근무 관계상 좀 먼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참 겸손인 제가 정청래 의원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 진짜 그 정청래 의원의 그 톡톡 쏘는 그 사이다 같은 모습에 정말 반했습니다, 진짜. 그리고 그와 비슷한 정봉주 의원 역시 좋아합니다. 정봉주 의원에 이어서 정청래 의원이 더 이상 민주당에 희생되게 이리 억제 정말 바랍니다. 저는 작년 11월인가 10월달경에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새정치민주연합일 때 그때 당원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정청래 의원이 공갈 발언으로 인해서 진짜 옆에 TV조선이나 종편에 의해 갈기갈기 찍혔을 때입니다. 진짜 가슴이 아프고 통탄에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분을 드리는 네. 2개 들고 가셔요. 2개 들죠. 둘 다. 네. 네, 저 좀 늦었습니다. 좀 이것 때문에. 그래서 당원을 가입했습니다. 최근에는
최근에는 100만 원을 내고 그 청년 비례대표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청년 당당 다준다 연구소 같은 소속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일반 민주당의 마인드, 지금 여러분과 같은 그 진보적인 정의로워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한 청년으로서 그 청년 비례대표에 지원했고, 그 전 활동 실적이 없기 때문에 소속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100만 원이 이번 4월 13일 총선 때 쓰길 바라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100만 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최근에 김종인 대표님, 솔직히 김종인 대표님, 진짜 제가 청년과 더불어 경제 콘서트 때 김종인 대표님 보고 싶어서 국회의사당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본 김종인 대표님의 모습은 진짜 덤덤하면서도 무뚝뚝하면서도 할 말을 할 줄 아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좀 좋았어요, 진짜. 그리고 필리버스터 때 진짜 박영선 죄송합니다. 감정이 좀 울컥한 나머지 박영선하고 김종인 대표님 둘 다 욕하고 싶죠? 김종인 대표님은 어차피 선거에 책임을 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이후 야권 통합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국민의당을 아주 지지율을 5% 이내까지 떨어뜨릴 정도로 맹공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진짜 좋았습니다. 그러나 정청래 의원은 작년에 갈기가 찍혀서 각각이나 이제서야 생존한 사람을, 그리고 면제까지 시켜주신 분을 다시 한 번 더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청래 의원만큼 아이돌같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얼굴을 알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386의 우원식 의원, 그리고 이인영 의원 같은 분이 얼굴 마련이 됩니까? 정청래 의원 정도가 돼야지 얼굴 마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진짜 네,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 피켓을 들면서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가리지 않은 이유는 이 말을 하는 게 당연하고 당당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함을 나타내려면 개방적인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 생각했기에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회사에 제 얼굴이 뉴스에 나와서 공개되다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살아나야 합니다. 제가 어제 마포에 있는 EJ 안가를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가 나타난다 방송도 그때 같이 진행했었는데요. 그 팟캐스트로 올라오면 알게 되겠지만 그때 진성준 의원, 손혜원 위원장, 그 양정철 씨가 나오셨는데요. 그때 오늘과 같은 일이 있을 거라 예측을 하셨는지
정청래 의원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상합니다. 정청래 의원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진짜 얼마나 이런 일이 터질 것을 예측했는지, 정청래 의원이 그때 작년에 있었던 일 또 이번에도 당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진성준 의원, 손혜 의원 계속 정청래 의원을 계속 걱정했습니다. 진짜가 나타난다 해서. 그런데 오늘과 같은 사단이 터질 줄은 진짜 예측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에 학교를 다니게 된 19살, 만 18살의 대구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대구 소년이 인터넷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JTBC 내용인데요. 그때 이목희 의원,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 당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했을 때 제가 그 애한테 얘기했어요. 설마 진짜 정청래 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이렇게 더 인기를 얻게 되었고 국민들한테 더 얼굴을 알게 되었고 민주당의 간판으로서 필리버스터에서 열심히 활동했는데 만약에 정청래 의원을 컷오프 시킨다면 그것은 아니다. 진짜 아니다. 그러니까 그 19살 소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말자. 아니다 진짜.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 한 제가 후회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이런 일은 안 터져야 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안 터져야 될 일이고 일어나서 안 될 일인데 왜 이런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진짜 최소한 이 의견이 반영되길 바라면서 의견이 바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떨어질 거예요. 안 떨어지길 바라면서 이 자리에서 꼭 이 의견이 반영되길 바라면서 이 신동의 빌딩 앞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흥분을 한 나머지 지금 이상 제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저 앞에 기다린 분도 있다 보니까 제 다음 사람한테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말이 좀 길었습니다. 저 할 말도 많기만 했는데 할 얘기하면 지금 안정화된 더불어민주당을 분열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진짜 답답합니다. 오랜만에 진짜 국민의당 그 의원들 나가서 얼마나 이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얼마나 진짜 조용해지고 지금 안정화됐습니까? 그걸로 지금 얼마나 진짜 마음이 평온했지 진짜. 제 동생이 새누리당 쪽 보수 쪽 지지자인데 걔한테 얘기할 때 막 이제는 진짜 새누리당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안정화됐냐. 이제 우리는 컵가루 집안이 아니다. 얘기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 또 컵가루 집안을 만들려고 하는지 안정화 시켜놨는데 왜 또 분열을 만드는지 넘기겠습니다. 이 친구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죄송합니다. 절절한 마음이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마음 다 비슷할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저기 트위터나 페북으로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연락이 많이 오는데 지지하시고 계신 분들이 여기 모이신 분들 기운들 내시고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많이 문자나 트위터로 오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의리인 일산에 사는 수현이 아빠라고 합니다.
제가 일산에 살지만 일산에 살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은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한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9시에 뉴스를 보고 나서는 저 운전하면서 사실 핸드폰 보면 안 되는데 이게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또 보고 기가 막혀서 정말 계속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서 회의를 하는데도 핸드폰을 보고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는 게 아니고 좀 진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마음 아팠던 세월호 사건 때도 저를 대신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거의 유일하게 싸워주신 분이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을 때에도 자신의 안위 따위는 걱정하지 않고 저를 대신해서 또 우리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높여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회사를 다니고 또 그 저녁 때는 또 나가서 가게를 하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운전대를 돌려서 여의도로 왔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 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정봉주 의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의리가 없는 겁니다. 정청래 의원은 우리에게 그렇게 의리를 보여주셨고요. 수년 동안 몸소 실천을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한 표밖에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나와서 많은 분들과 어깨를 걸고 정청래에게 당신은 정말 잘 살았다. 당신은 정말 자격 있는 정치인이다. 라고 힘 실어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분들처럼 저는 뭐 정견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자리는 각각의 온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누구는 박모 의원을 욕하시는데 모르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이 사안에 대해서 관여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고 크게 보면 그분도 제 딸이 한때 현대백화점을 현대개차반이라고 했거든요. 그 박모 의원도 저쪽 어딘가에 있는 그 개차반 같은 당을 맞서서 적어도 우리를 대신해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막 비난하거나 갈라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청래 의원 말고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는 그 어떤 누구가 그렇게 나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싸워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지도부에게 묻고 싶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노고가 바뀌었잖아요. 이름도 바뀌고 손혜원 홍보위원장 오시고 난 다음에 정말 세련되고 뭔가 새로운 느낌으로 당의 이미지가 외관적으로는 바뀌고 있는데 사실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오늘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막말해서 됐을까요? 막말해서 됐나요? 제가 볼 때는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아니요, 노무현 저 정청래는 친노도 아닙니다. 친문도 아닙니다. 홀정이죠, 홀정. 저는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된 건 막말 때문이 아니라 딱 하나의 이유, 당내에서 비주류이기 때문입니다. 신문에서 맨날 떠들죠. 특히 국민의당에서는 친노 패권주의를 없애야 된다고. 근데 저는 그들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뭉쳐있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친노의 패권주의가 있으면 과연 그들이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면서 지도부를 흔들 수 있었을까? 친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면
과연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흔들릴 때 누구 하나 손잡아주지 않았죠? 그곳에 친노 패권주의가 있습니까? 오히려 저는 비주류 패권주의라고 평상시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비주류라고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들 끼리끼리 문화에 맞서서 네, 형님 아우 오빠 동생 하면서 스크럼 걸고 우리 당내에서 우리 권력을 갖자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 의심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 되니까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머리를 스치네요. 정청래는 단지 옳은 얘기를 했을 뿐이고요. 단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 친구가 많이 없나 봐요. 친구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외로운지 아시죠? 저는 그래서 울지 않습니다. 저는 아빠니까요. 저는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지역구에 살고 있는 제가 정청래 의원에게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고 제 뒤로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오면서 또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절대 보면 안 되는데 SNS를 보다가 EJ에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박영선하고 저 이철희 의원하고 이렇게 어느 자리에선가 나누신. 근데 전후 맥락이 다 잘려 있으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 나누신 건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영선 의원의 그 녹취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에 그분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뭐라고 했는지는 아시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으니까. SNS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다 말 거라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씀은 딱 하나의 이유죠. 우리를 당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국민을 무서워하고 섬기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이러다 마는 냄비 속에 끓는 물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잠깐 이렇게 몇백 명 나와 있다고 정청래 의원이 갑자기 공천 받나요? 아니요, 천만에요. 제가 뭐 다른 의원이면 이렇게 춥고 바쁜데, 그리고 이런 자리에 한 번도 서본 적도 없는데 무서운데 사실 나오지도 않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행사하고 내일 또 한번 행사하고 한다고 결과가 바뀔까요? 저 높은 분들이 우리를 무서워할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모든 채널을 이용해서 이 부당한 사실을 알려야 되고요. 이 자리에 가급적이면 우리 경찰 아저씨들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상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10원어치도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우리 얘기 전하는데 뭐 무섭다고 경찰분들 모셨는지 모르겠어요. 찔리니까 그랬나 보죠. 잘못한 거 아나 보죠. 그래서 내일도 가급적이면 정말 바쁘지만 시간 내서 나오고 싶고요.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사안이 민주당 내 지도부 여러분들께 저희들의 목소리가 전달이 돼서 최소한 정청래 의원에게 나는 잘못 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만 해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부에서 다시 한번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은 비록 한 200-300분 되겠지만 제가 친구가 한 400명 되더라고요. 카톡 친구가. 제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200-300명이 2만 명이 될 수 있고 3만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1987년도에 짧게 하겠습니다. 뒷분들 3분만 더 하겠습니다. 1987년도에 전북 전주 어느 광장에선가 김대중 대통령이 거의 모든 전주 시민을 다 불러 모아서 연설을 하고 있는 순간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아버님 손을 잡고 나갔다가 그 순간에 반해서 그 다음부터 저는 김대중 팬이었고요. 그리고 투표권이 생긴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김대중 대통령 말고는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당연히 또 노무현 대통령 찍었고요. 하지만 당적은 2016년 1월 달에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했습니다. 당원이 됐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때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문재인 대표도 비주류거든요. 문재인 대표도 정말 친구 한 명이 소중하게 필요한 때였거든요. 말도 안 되게 비겁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의 2등당의 지분을 가지려고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는 동안 홀로 광야에 서 있는 듯한 분 때문에 5,000원씩 내는 권리당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커밍아웃을 하게 됐네요. 제 주변에 누구도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원인지 모릅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가입한 이 당이 여태까지 그렇게 자랑스러운 당이 아니었어요. 단지 조금 덜 미운 당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커밍아웃이 됐죠. 앞으로는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5,000원의 당비를 매달 내는 만큼 계속 얘기할 겁니다.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잘못됐다는 거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처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또 후원하고 또 어깨 걸어주고 또 친구가 될 겁니다. 정청래 의원님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소망을 담아서 더민주당 지도부분들 그리고 공천 관련된 분들의 어떤 새로운 결정이 있기를 바라면서 자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그냥 잠깐의 우라통 터지는 마음으로 이 순간을 넘겨버리지 말고 끝까지, 사실 뭐 정치인 4년만 더 할 거 아니잖아요. 혹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정청래 같은 분들을 더 육성하고 더 키워야만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제가 사랑하는, 외국에서는 어떤 당에 가입하면 굉장히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처럼 조금 덜 미운 당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사랑하는 당이 될 수 있게끔 하려면 정청래 의원들 같은 분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되고 그분들과 더 연대의 힘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많은데 제 뒤에 많은 분들 기다리니까 이만 줄이고요. 여러분 힘껏 싸워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